많은 분들이 카카오 사태로 불편함을 겪으셨을 텐데요. 아직도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를 계기로 웹 3.0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아주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굉장히 불투명한데 왜 국제 갤러리들은 쏙쏙 한국에 오픈을 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지만 짧게 요약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테나 씨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 상태가 좋지 않죠?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좀 더 힘들어질 거라는 불안감 다들 가지고 계시죠? 지난 5월에 난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이 2022년에는 민간 소비가 반등해서 2.8%로 성장을 한 후에 2023년에는 2.3%로 하락할 전망이다. 자, 그렇다면은 세계의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2023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IMF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7%로 올해 3.2%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런데 미국은 1%, 유로는 0.5%, 중국은 4.4%래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균보다 훨씬 높죠. 중국만 4.4%로 높네요. 결론적으로 전 세계 경기는 불경기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국에는 유명한 아주 덩치가 큰 대형 외국 갤러리들이 쏙쏙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프리즈 아트페어도 들어왔죠. 소더비도 코리아가 오픈을 하죠. 네, 무한 경쟁 시대. 완전히 글로벌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요. 준비가 된 갤러리나 준비가 된 작가들은 해외에 진출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 아트 마켓이 성장을 함에 따라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일각에서는 서울과 홍콩을 좀 비교하면서 앞으로 서울이 홍콩을 대체하는 게 아니냐, 앞지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기대도 있지만은 실제로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 미술 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울과 비교를 하기에는 그 규모 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자, 미술 시장 이미 불황이에요. 그림 안 팔리기 시작한 지 좀 됐는데 그거 눈치 못 채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마도 이제 만불 이하의 시장, 좀 비교적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는 만불 이하의 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트 마켓이라고 부르는 그 아트 마켓, 전체적으로 아트 마켓, 이 큰 덩어리 안에서 봤을 때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이 미술 시장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요. 이 요즘 같은 때가 어떤 때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세계 경제는 전례가 없이 아주 그냥 혼란기죠.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IMF에서는 그 특별 인출권이라고 불리는 SDR, 이것을 구성하는 5종의 통화 중에 달러와 위안화의 비율을 조금 높이고요. 유로 앤 파운드의 비중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거의 미국이 압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죠. IMF에서는 위안화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흔들 하면서 달러의 수요는 많아지고 가치는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또 이상하단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제 달러의 헤게모니는 점점 힘을 잃을 것이다. 대신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나 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달러에 대항하는 뭔가를 만들어낼 거다.
이들의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혼란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루블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에서 스위프트 코드를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자, 스위프트 코드를 차단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경제를 봉쇄시킨다는 거예요. 결제망을 아예 잘라버리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경제적 대량 살상 무기라고 불리는데, 이런 경제적으로 한 나라를 고립시키는 거죠. 이 경제적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은 다른 나라들을 겁에 질리게 한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외환 보유액을 달러에서 다른 나라 통화로 분산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통화 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달러의 무기화는 달러 지위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라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를 미국에서 차단을 시켰더니 이 루블화의 가치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가치가 확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스위프트 코드가 완전히 차단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알트NYC에도 이란 작가님이 한 분 계세요. 아직 이란에 계시는데요. 지금 완전히 차단된 상태예요. 그분은 지금 많이 힘들어요. 거의 북한에서 남한을 넘어오는 수준으로 지금 이란에서 미국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겪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스위프트 코드의 차단이 한 개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기사의 마지막 글에 보면은 IMF 수석 부총재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금융 제재로 인해서 국가 간의 교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통화 블록이 출현할 수 있다고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다.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해서 글로벌 통화로 남겠지만 더 작은 수준에서 이제 통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거는 지금 이제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이런 일을 예상하고 칩스라는 통화, 그러니까 이 브릿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들하고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을 때 쓰는 스위프트 코드와 비슷한 그런 것을 이미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일 통화 시스템에서 다극 체제로 가고 있죠. 달러 혼자서 전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그런 단일 체제에서 이제 다극 체제로 간다는 겁니다. 꼭 달러가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로도 우리가 교역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극 체제로 가느냐? 아니에요. 단일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다극 체제에서 초단일 통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지금 다극 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화폐가 중앙 집중화에서 탈중앙화로, 그 이후에는 초중앙 집중화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뭘로 해야 가능합니까? 블록체인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중국에서는 이걸 1대1로라고 부르는데요. 자, 전 세계를 하나의 로드, 철도와 백길로 묶는 거죠. 무역을. 미국 주도로 하는 사업도 똑같고요. 러시아 주도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르게 부르지 똑같고요. 이것이 어느 한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여기에는 글로벌 다국적 금융 기업들의 돈이 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글로벌 금융 자본 그룹에 돈이 묶여 있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나라에서 주도를 하던 간에 협력을 하고 같이 가야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국경을 지날 때마다 어떤 통행세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이동할 때도
돈과 돈이 이동할 때 통행세 같은 것을 내야 됩니다. 네트워크, 망을 사용하는 비용이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블록체인, 그 암호화폐를 결제하고 CBDC가 나오면은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으로 돈을 송금하는 거니까 쉽지 않냐, 그냥 슝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술이 CBDC에서 암호화폐로,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로 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다 스위프트 코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스위프트는 어떤 한 기업은 아니고요. 협동조합, 은행끼리의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위프트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국제 간의 송금을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 며칠씩 걸려요. 그리고 환불을 하거나 아니면 돈이 돌아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시차도 다르고 비용이 많이 결제가 되죠.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그만큼 비용이 나오는데 국가 간에 또는 기업 간에 큰 돈을 옮길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돈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 수수료를 절감하고 또 정확도를 높이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 망을 지금 현재 많은 은행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도 이제 1.0에서 2.0으로 넘어가요. 웹 3.0하고는 다른 거예요. 웹 3.0이 스위프트 2.0이에요. 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스위프트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블록체인 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로버트 맨델의 불가능한 삼위일체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 국가에서는 무조건 CBDC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나라에서 그 나라 안에서 결제를 하는데 CBDC가 아니라 다른 통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불법입니다. 국가에서 차단합니다. 우리나라 통화가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를 쓴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라요. 이건 그냥 일반 암호화폐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치가 고정됐다는 것 말고는 암호화폐랑 똑같아서 국가 간의 전송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뭘로 발행이 되느냐, 무엇을 근본으로 하느냐, 1달러의 1 스테이블 코인, 미국 국채와 달러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지금의 경제와 같이 모든 자산이 불안한 경우, 부동산도 불안하고 채권 샀더니 또 채권도 아니고 주식 했더니 주식도 내려가, 암호화폐 했더니 암호화폐 내려가. 이거 뭐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내 돈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통화가 CBDC로 바뀐다는 게 뭐예요? 이게 화폐 개혁이잖아요. ISO 20022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자, BIS, 그러니까 세계 국제 결제 은행, 스위스에 있는 국제 결제 은행, 은행 위의 은행이죠. 자, 중앙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은 돈을 빌릴 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BIS에서 모든 은행의 돈을 컨트롤 하는데요. 이 BIS에서 ISO 20022이라는 공문을 전 세계 은행에다 보냈죠. 자, 이걸 따라야 됩니다. 이걸 안 따라도 되는데 불이익을 받아요. 달러가, 종이 화폐가 이제 블록체인 화폐로 전환되는 시점. 거기다가 화폐는 단일 화폐 파워 시스템에서 다극 체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국채로, 미국 국채로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뭐지? 달러의 파워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또 다극 체제래. 달러의 파워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분산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헷갈리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 이런 상황 속에 젊은 층들은 온라인에서 그림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테크놀로지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젊은 부자들, 젊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온라인을 주로 이용합니다. 작품을 직접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지만 보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요. 또 투자가 뭔지, 해지가 뭔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이 미술품은 화폐의 기능을 꾸준히 해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불안하고 불황이 왔을 때 가치를 저장하고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미 마켓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작가의 작품들은 이미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지 않는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대체가 불가능한 유일한 가치를 지닌 유일한 하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그 어떤 작품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것을 토큰화를 시키면 NFT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NFT, 가격이 비싸게 오르고 핫하고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작품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원숭이 만 마리, 강아지 만 마리 이렇게 민팅을 통해서 분양을 하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다른 옷을 입고 있다든지 배경색이 다르다든지 그래서 레어템과 좀 흔한 것을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어 검정색 배경을 가진 원숭이는 5개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민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오렌지색은 5,000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비싸겠어요? 검정색 배경이 있는 원숭이가 비싸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희소성이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팬덤을 형성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팬덤을 만들어서 그 인기를 끌어올립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여기서 지금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래의 산업 구조와 미래의 돈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모두 다 담겨 있어요. 희소성과 커뮤니티. 자, 전통적인 예술에서도 희소성, 커뮤니티는 너무 중요했잖아요. 이미 예술 분야에서는 이미 그렇게 이 산업의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NFT라는 거는 이걸 토큰화 시킨 거죠. 자, 그러면은 전통적인 미술이 사라지고 NFT로만 가느냐? 노노노.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어주는데 그 경제가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경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지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서. 그런데 그 경제랑 현실 경제랑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돼요.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어낸 경제도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현실 경제도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인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사용합니까? 블록체인. 그러면 전통적인 그림들은 이제 어떻게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느냐?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사이보그가 등장하는 시대예요. 사람의 몸에도 칩을 심어서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사이보그 하니까 생각나는 작가님이 있네요. 이불 작가. 그 다음에 모리 작가가 있었어요. 예전에 모리 작가가 옛날에 더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불 작가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광주 비엔날레에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오래전 얘긴데 이미 그 사이보그가 이미 현실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림에다가 양자 칩, 양자 인식하는 페이퍼 같은 거 붙이는 거 그런 거 일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건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증서를 NFT로 발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림의 복제로 현실 작품, 실물의 복제로 NFT를 발행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에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면은 결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포커싱온 하는 게 뭡니까? 디아스포라 작가, 그다음 퀴어 작가, 여성 작가입니다. 소외받았던, 차별받았던 그런 부류의 집단이나 사람들을 양성으로 끌어올리고 지위를 주는 거죠. 최근에 크리스티 옥션이나 소더비 옥션을 보면 정말 많은 그 디아스포라 작가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나 이제 남미 작가들이
작가들 작품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퀴어 작가들, 여성 작가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유 경제 시대잖아요. 뭐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자기 집을 공유하고, 우버 같은 걸로 차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공유하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요즘에 뭐 브런치나 미디엄 같은 곳을 통해서 자신의 글을 또 공유하고, 자, 공짜로 계속 공유를 해서 또다시 돈을 받는, 이용자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제공자도 돈을 같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면 사유재산을 갖지 말라는 거냐, 다 공유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노예 생활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도 맞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고 새로운 일을 찾아가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 옳다, 그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각자 판단을 하는 거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있어요. 화폐가 단일 파워 시스템에서 다극 체제로 가고, 그 다극 체제에서 초단일 체제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 시스템은 중앙정부,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탈중앙화로 갑니다.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는 대신 블록체인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탈중앙화에서 초중앙 집중화로 갑니다. 지금은 중앙 집중화 또는 단일 화폐 체제에서 다극 체제 또는 탈중앙화로 넘어가고 있는 어느 지점입니다. 당분간은 이 혼란기가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본질적 가치 자체가 유일한, 대체가 불가능한,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할 수가 없는 또 다른 가치를 지닌 바로 이 예술작품의 가치는,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혼란기에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지만 내려갈 때는 정말 천천히 값이 내려가는 그런 미술 작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위해서는 작품을 고를 때 훌륭한 미술 작품의 조건에 맞는 좋은 작품을 골라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이 높은 작품으로 돈을 잃을 가능성보다는 가격이 낮은 작품에서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미술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본인의 예산이 적다면 적을수록 더 해야 되는 것은 공부입니다. 실력을 쌓는 것만이 내 예산의 부족함을 메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카카오 사태 같은 것이 딱 한번 터지면, 중앙 서버, 이 중앙화된 것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서버가 하나 다운되니까 그냥 모든 것이 마비가 되네. 안 되겠다. 우리 블록체인으로 여러 곳에다가 이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겠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죠. 그러면 시스템은 더욱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 화폐 체제도 마찬가지겠죠? 다극 체제 시스템이 좀 더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빠르게 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림을 사서 오래 묵혀야 되는데 좀 더 빠른 사이클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결론도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혼란기에는 적응을 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적응하지 못한 종은 도태되어서 결국은 멸종하고야 만다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이 상황에 빨리 적응하셔서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으로 가기까지 지금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우리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아티스트 TV와 함께 빠른 적응, 올바른 적응을 해 나가시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도태되지 않고 잘 적응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본질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을 하시면 좋은 작품 여러분이 컬렉팅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